안녕하세요. 헤달입니다.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는 집돼지가 될지 아니면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들판을 헤매이는 늑대가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집돼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평화와 안락함을 얻는 대신 결국은 잡아먹혀야 되고, 늑대가 된다면 자유를 얻는 대신 들판을 헤매며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게 되겠죠. 이번 편에서는 로스차일드가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들 생각하시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로스차일드가가 가지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카자르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두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모두 다 틀렸어요. 현재 유태교를 믿는 순수 혈통의 중동의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8세기경 주류인 터키 민족과 다른 민족들이 혼합을 한 카자르족들이 종교를 통해서 나라의 통치를 원한 왕의 결단으로 유대교를 믿게 되고, 유태인들을 대신해서 종교 교리를 따르게 됨으로써 이민족 유태인들이 되었죠. 즉 현재의 거의 모든 유태인들은 자신의 혈통이 아닌 종교를 뭉친 이민족과 인종들이라는 것이며, 이런 이합 집산인 인종들을 결집을 시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만 선택을 받았다는 우생학적인 유일신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인종주의자 히틀러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실현을 당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영국의 도움으로 진짜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를 빼앗고, 오히려 순수 유태인 핏줄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유태인들을 자신들이 당한 것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오랜 역사 속에서 순수 유태인 핏줄이지만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진짜 유태인들이 유태인 핏줄이 아닌 유태교를 믿는 유태인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박해를 받는 이상한 일이 생겨난 것이죠. 자, 이제 로스차일드가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창립자 마이아 암젤 로스차일드는 빌헬름 9세 왕가의 재산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준 것을 시작으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실 재산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 후 그들의 아들 오형제가 각각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그 나라의 경제까지 좌지우지를 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셋째 아들인 네이슨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1760년 전기기관의 발명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 1차 산업혁명 중이던 영국에 1798년 지부를 세운 후 나라의 재정까지 흔들게 되어서 영국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설로 굳어졌죠. 자, 이제 세상에 없는 나만의 음모론적인 분석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음모론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로스차일드가 연결이 된 카자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을 움직이고 있는 숨은 진짜 세력을 봐야 하는데, 전 세계의 음모론자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음모론이란 틀에 갇혀서 진짜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딥스테이터, 큐아논, 카발, 글로벌리스트 등을 읊으며 장님 코끼리 몸통 더듬듯이 각자의 말로 각자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음모론자라면 음모론을 넘어선 음모론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모론을 뛰어넘은 음모론을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음모론자들조차도 음모론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수 혈통의 유태인들은 거의 모두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는 유태인들과 이디오피아에 남아있는 팔라사 유태인들이 있으며, 나머지 세파레즘 유태인들은 역사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종교 박해를 피해서 유럽과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으며, 또한 훗날 일부는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굳이 유태인과 그 나라의 국민들과 분리를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게 되었고, 지금의 유태인들은 지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유태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말 영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한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린 채 5천년 세월을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진짜 유태인 혈통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태인 국가를 건설을 했다는 말이 과연 맞기만 한 말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수케나지 유태인들이 유럽에 퍼져 있을 때 자신들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말 그대로 집시처럼 그 나라의 천민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18세기 말경 어느 날 갑자기 유태인의 희망처럼 로스차일드가가 역사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전 세계 또 전 유럽의 금융권을 손에 쥐게 되고 드디어 영국에 있던 로스차일드가는 1815년 워털루 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국채를 대량 사들인 후 영국의 금융을 한 손에 쥐게 되고 그 이후 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을 한 영국의 모든 세력과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워털루 전쟁에 얽힌 음모론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 같고 좀 어딘가 허접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내 눈에만 이상하고 여러분들 눈에 이상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죠. 이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듯이 지금의 눈으로 중세 신분 시대를 보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으며 또한 반대로 중세 시대의 눈으로 지금의 시대를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정을 해서 절대 왕권 중세 신분 시대에 여러분들이 존재를 하셨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가축과 토지처럼 왕과 귀족들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목숨과 재산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황청이 있었는데 왕과 귀족의 횡포로부터 평민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사실 교황청 인사들은 대부분 귀족들과 왕족 출신들로 이루어졌으며 종교 정치를 통해서 각국의 이익과 분쟁을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왕과 귀족들을 통치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각국의 왕과 귀족들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과 평민들 간의 신분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는 엄청난 벽이 존재를 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19세기 초에 조선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일본 자산가들의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신분 세탁을 하는 일이 횡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민보다 못한 유태인 출신의 로스차일드가가 어느 날부터 유럽의 왕실들과 수많은 귀족들을 제압을 한 후 신분의 벽을 몽땅 부숴버리고 대영 제국의 모든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전 세계를 호령을 하고 있다라는 신데렐라 스토리는 어딘가 인위적인 냄새가 물씬 난다는 말이죠. 인간의 본성은 탐욕과 질투와 시기인데 로스차일드가가 성공하기까지 과연 수많은 유럽의 왕실과 쟁쟁한 귀족들과 교황청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로스차일드가는 영국 왕실의 집사이며 서로가 친척들인 영국과 북유럽 왕실을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전면에 나서서 봐주고 있으며 영국 왕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귀족 자기를 받은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와 근대를 통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북, 동, 서 유럽의 왕가들과 귀족들의 이합 집산을 통한 권력 투쟁으로 영국에 맞서던 프랑스 왕가와 러시아 왕가들과 귀족들이 반대파인 영국과 북유럽 왕실의 공작에 의해서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함께 프랑스 왕가와 끈끈한 끈을 맺고 있던 교황청도 예전의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영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현재 유럽에 남아있는 왕실과 귀족들이 진정한 전세계의 지배자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로스차일드가가 영국에 자신들의 집으로 수립했다는 해가 1798년이고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9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음모론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스차일드가가 아닌 영국과 북유럽 왕실의 지시를 받은 프리메이슨의 공작으로 발생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의 권력투쟁 과정을 도맡아서 다른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운 온갖 구전일과 더러운 일들을
욕을 먹어가면서 성실하게 수행을 했던 로스차일드가는 그 공로를 인해서 유럽 왕실과 귀족들의 인정을 받고 나라가 없이 떠돌던 유태인들이 살아생전 그토록 원하던 절대 권력이 왕실로부터 귀족 자기를 수여받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되어서 지금까지 모든 유태인들의 모범 답안이 되고 있고 아직도 기감이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은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배자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들은 중세의 전체주의 왕권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자들은 어딘가에 기대고 의지하고 집단 속에 속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집단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며 시기가 되면 신세계 질서 정부를 통해서 전면에 나서기를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현대판 평민인 빌 게이츠와 같은 카자르 출신의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자신들만 선택을 받았다는 종교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신분 상승과 귀족이 되기 위해서 돌격대처럼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를 활용을 하고 있는 지배층들은 업과 환생을 믿고 있으며 태생부터 손에 물을 묻히기 싫어하는 귀족이기 때문에 험한 일들은 절대 그들이 나설 이유도 없으며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단지 지시만 내리며 수행자들에게 상과 벌을 주면서 장막 속에 가려져 있죠. 또한 유태인들이 왕실로부터 자기를 받아서 귀족이 된다는 것은 그 자신과 후손들은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며 주류 귀족에 속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왕실의 인정을 받고 귀족이 되기 위해서 로스차일드가가 기울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노력과 피눈물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며 귀족이 되고 난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절대 지배자들인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의 이익과 권력을 대신 추구해주기 위해서 지배자들이 주는 달콤한 연면을 먹는 동시에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일을 처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욕을 먹고 있는 로스차일드가와 유태인들의 인내와 고통을 우리들이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음모론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유태인으로서 최초로 왕실에서 인정을 받아서 최고의 지인 남작과 기사 자기를 받은 로스차일드가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3.14 카드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저급한 욕망을 위해 인류 전체를 희생시킬 수가 있다. 사실 미국이 쉽게 NWO지의 식민지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간 이유이기도 하죠.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런 인류와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본 권모술수에 능한 절대 왕권으로 뭉친 귀족 사회를 집단주의 민주주의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장막 속에 숨은 지배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죠. 물론 음모론적으로 바라본 나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며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해달하였습니다.